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순서 제10판 심리법 강의 290페이지 제3관 기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기한 5번째 1번의 기한의 의의 종류 1번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발생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 자체를 기한이라고도 하나 그것이 정확하게는 기한사실이다. 기한은 기한이 되는 사실이 장래의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지만 그것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과 다르다. 이러한 기한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법률행위라고 한다. 291페이지에 2번의 종류 양가를 1번의 시기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이 시기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 종기이다. 가령 내년 1월 1일에 입대한다. 지금부터 3개월을 이행한다는 것은 시기가 붙어있는 경우이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는 것은 종기가 붙어있는 경우이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여 하나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필요는 없다. 즉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도 기한 사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한은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한은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고 불확정기한은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3개월 후에는 확정기한이 A이고 A가 사망했을 때 상가 분양계약이 중도금 시급기일에 1층 골조 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이 A이다. 사정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인지 조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가령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지급하겠다. 부자가 되면 갚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 경우에 이익이 생기지 않거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지급 내지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조건이 된다. 그에 비하여 반드시 지급 내지 변제를 하겠지만 그 시기는 이익이 생긴 때 또는 부자가 될 때에 그러하겠다는 의미라면 불확정기한이다. 이 기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유의해가 불확정기한이라면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수 없거나 부자가 될 수 없음이 확정된 때, 즉 기한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솔 판례도 같은 태동이다. 판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변제기를 유의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 임무를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출자금 반환 의무는 위 약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적이 있다. 예, 지금 본 것이 기한의 의 종류고요. 로마자 2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대체로 기한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다. 양가로 1번에 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버양,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의 가족법, 상속법상 행위가 그 예이다. 어음행위, 표행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양가로 1번은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시기를 붙이면 소급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3개 취소 추진이 그 예이다. 양강 3번에 종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해제 조건에 있어서와 대체로 같다. 로마자 3번의 기한의 도래. 기한이 되는 사실은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기한의 도래 시기는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한이 길 또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이 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기한이 도래한다. 그에 비하여 기한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한편 기한의 이익에 포기나 상실이 있으면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된다.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것 하는데 미리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한 152페이지 기한도래의 효과 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제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이룬다. 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54조 기한부 권리의 준용 규정 제148조와 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적용한다. 148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 조건부 권리 처분도 조건의 성취가 인정한 권리 의무는 그 위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